272쪽이고요. 생물 분류 체계. 어제 뭐 잠깐 얘기했다만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일단 1번부터 읽어볼게요. 생물 분류 체계란 종의 특성을 비교하여 유형은 가까운 종끼리 묶어 나눈 것이 된다고 하고, 두 번째가 조금 중요합니다. 두 번째부터 생물 분류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분류 체계는 마지막 이 3역 6개 체계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고, 5개 체계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5개도 말씀드릴 거고 순서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외롭게 있어가지고 생물 분류 체계가 첫 번째로 나왔던 개가 2개라고 나와 있어요. 왜 우리 앞에 우리 학명 얘기할 때 이명법을 제안한 사람이 린네라고 얘기했잖아. 그 당시에 린네가 그때 18세기 초네요. 17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는 우리 생물을 움직이는 애를 동물, 못 움직이는 애를 식물, 이걸 끝냈어요. 그래서 2개에서 나온 거는 식물계와 동물계, 이 두 개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얼마냐, 당시에는요 우리가 과학실에서 보는 현미경 있잖아. 그 현미경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현미경은 이제 작은 생명체까지 볼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미생물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얘네들 식물, 동물에 끼워넣기가 조금 불안한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3기를 채택하는데 여기서 나온 상지가 기존의 식물계랑 동물계가 있고요. 여기에 뭘 추가하냐, 원생생물계가 추가됩니다. 원생생물계가 추가되거든요. 그 다음 4개로 나와요. 5개로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중간에 4개가 끼어있긴 한데 잘 안 나와요. 그냥 넘어갈게요. 갔다가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5개 체계를 채택하는데 그냥 뭐냐면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작은 생명체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자, 그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지금 3개 체계에서는 식물계에 속했던 생물체가요. 그 중에서 당시의 식물계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가 지금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식물계는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독립영양 생물이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너네가 버섯,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이 당시에는 버섯이 식물계로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버섯이 종속영양 생물이에요. 혼자서 영국 못 만들어요. 일부를 빼냅니다. 그거를 균계로 가요. 식물계를 다시 얘를 식물계와 균계로 빼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식물계를 묶어놨던 생물 중에서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드는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얘들을 종속영양 생물을 빼냈다가 종속영양 생물.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원생생물계, 동물계 그대로 있고요.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동물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균, 세균 이런 애들을 묶어서 분리해서 원핵생물계로 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생물의 분류 체계 5개는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동물계, 원핵생물계 5개에서 외웠을 거고, 돌아와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분류 체계 3역 6개 체계예요. 요거를 제안한 사람 보면 20세기 후반, 1900년대 후반이에요. 얼마 100년 넘었어요. 그때 우주라는 사람 미국 사람이었나? 그래서 뭐 나도 인강을 찾아보고 보니까
좀 연세 늦은 선생님들 있잖아. 그분들이 학교 다니셨을 때는 이까지밖에 안 배우셨어요. 안 나왔고 채택이 안 됐을 때였어가지고. 자, 306개 책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식물계, 균계, 원생 생물계, 동물계는 그대로 가져와요. 한번 가져볼게. 식물계, 균계, 원생 생물계. 쓰기 귀찮지. 원생 생물계, 동물계. 그 다음에요. 기존의 5개 체계에서 존재하는 이 원핵 생물계를요 2개로 나눕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세균들, 뭐 대장균, 장균이네. 걔네들 너네가 알고 있는 세균을 진정 세균계로 분류하고 있다. 밑으로 좀 보자. 진정 세균계와 고균계로 분류하고 나눕니다. 누구를? 기존의 원핵 생물계. 원핵 생물계. 요렇게 나눠놓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나왔잖아. 그다음에 그 개 이상의 분류 계급으로 분류 단위로 식물, 균, 원생 생물, 동물 얘네들을 하나의 진핵 생물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고균계를 그냥 고균역 으로 바꾸고 진정 세균계를 세균역으로 넣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었고요. 일단 뭐 예시로 들어주겠지만 진정 세균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세균이 젖산균, 대장균도 있고 우리 통과토에서 배웠다. 최초 광합성 생물 남세균도 진정 세균계로 들어갑니다. 다시 보자면 첫 번째 연구를 보는 건 이 분류 체계가 변하면서 예를 들면 2개에서 3개로 바뀌면서 어떤 개가 추가되냐면 원생 생물계 추가됐고요. 5개에서는 균계가 등장하고 균계와 원핵 생물계. 그다음에 306개 체계는 기존의 원핵 생물계를 고균계, 고균역으로 진정 세균계, 진정 세균계, 세균역. 나머지 4개를 진핵 생물역으로 묶었더라. 또 이따 뒤에서 이 6개의 특징이 볼 거거든요. 잘 헷갈리는 거냐면 얘네는 진핵 생물역, 즉 진핵 생물이거든. 나머지 고균역과 세균역 얘네는요 원핵 생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분류 단계는 아니라 원핵 생물. 자,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첫 번째, 5개 분류 체계에서는 세포의 형태, 생물의 생활 양식과 영양 방식 등을 근거로 영양을 스스로 만들 수 있냐, 아니면 다른 걸 먹어야 되냐, 생물을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로 나눈 분류 체계가 나와 있고요. 괄호 2번에 3형 6개 분류 체계 있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분류 체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눈다고 했고, 그러면 5개 체계에서 306개 체계로 그 바꿨을 때 그 기준이 뭐였냐? 뭘 또 보기 시작했냐? 첫 번째 미수준 하고 별거 쳐보세요. 라이보솜 RNA 염기서열 정보 보고 RNA는 RNA죠. 라이보솜 RNA는 뭡니까? 하는데 요거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우리 통합과 원에서 전사 번역 배웠던 거 기억나? 그때는 DNA로부터 그냥 RNA 합성한다 끝났잖아. 실제로는요 RNA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요건 그냥 듣고 흘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그 DNA로부터 만들어낸 RNA 있지, 그거를 mRNA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 그 mRNA가 라이보솜으로 가서 아미노산 만들어냈잖아.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RNA가 있어요. 그래서 tRNA가 있고요. 라이보솜 자체의 RNA가 있어요. 그게 라이보솜 RNA예요. 요거 필기할 때, 혹시 뭐 노트 필기나 할 때 간단하게 쓰려면 소문자 rRNA로 쓰시면 돼요. 이거 정신이에요. 라이보솜 RNA, rRNA.
얘도 당연히 핵산이니까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염기서열을 근거로 해서 기존의 원핵 생물계를 세균력, 진정세균계, 고균력, 고균계를 나누고 나머지 진핵생물력으로 뒀다. 자, 그리고 다시 원핵 생물계를 세균력, 진정세균계와 고균력, 고균계로 나눈 것이다. 이때 근거의 기준은 라이보솜 안의 염기서열을 비롯해서 세포벽 성분, 그다음에 DNA 복제와 단백질 합성 과정 등을 비교했을 때 뒤에 줄 기준으로 고균력은 고균력 보면 원핵 생물이고 뭔가 진정 세균이랑 가까워 보이잖아요. 실제로 진핵 생물과 가깝습니다. 요거 많이 헷갈린가요? 고균력은 세균력보다 진핵 생물력과 면 관계가 더 가깝다. 이것도 별표로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뭐 가장 좋은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는데 개통수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 방금 바라지 않나면 개통수를 다 이 그림 형태를 외우면 좋겠는데 갈라진 지점 있지. 요거는 다 나와요. 개통수 보면요. 지금 여기서 있는 거는 이 고균계가 얘랑 가깝냐 진핵생물력이랑 가깝냐를 묻고 싶은 거잖아. 개통수 보실래요? 고균력은요 세균력과 갈라진 시점이 이때예요. 맞아. 근데 고균력과 진핵생물력이 갈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이때거든. 얘가 더 최근이잖아. 최근에 갈라졌으니까 두 개가 더 가깝겠지. 되십니까? 자, 지금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 3역을 기준으로 특성을 비교를 해놨어요. 요거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분류 체계라는 말을 봤다시피 요 파트 왜 이렇게 좀 많아요? 그렇게 나와요. 요것만 지우자. 자, 우리 3역이라고 하면은 세균력, 고균력, 진핵생물력. 이렇게 합시다. 비교를 해봤는데 세균력, 진정세균계가 속한 세균력, 그 다음에 고균력, 그 다음에 진핵생물력. 첫 번째 나와 이렇게 핵막과 막성 세포 소기관 나와 있는데 일단 세포 소기관. 네. 아까 내가 고균력하고 세균력이 결론 원핵 생물이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진핵 생물이라고 했거든.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 나누는 기준 첫 번째가요. 제2예요. 핵막이 있냐 없냐,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냐 없냐 이 기준이기 때문에 왜 우리 동물 세포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세포 안에 핵이 있고 이 안에 DNA 들어가 있잖아. 요걸 핵막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 핵막이 있어요. 누구한테? 진핵생물한테. 그 다음에 막성 세포 소기관 얘기하는 거는 우리한테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영록체, 소포체,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 걔네들이 진핵생물력한테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걸 우리가 원핵생물로 묶었거든. 그래서 세균력과 고균력에는 핵막과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첫 번째. 요거는 뒤로 갈게요. 세 번째 갈게요. 우리 뭐 함지문은 이미 했다시피 다 알잖아. DNA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 거야. 우리 염색체 얘기했을 때 단백질에 DNA가 담겨있다 중산대도 얘기했었고 우리 저 앞에 세포 분열할 때 히스톤 단백질 얘기가 나오는데 즉 이 히스톤과 결합한 얘가요. 일단 우리 진핵생물력 히스톤 단백질 있고 DNA도 있으니까 있어요. 있고요. 고균력 같은 경우는 아까 고균력 진핵이랑 가깝다고 했거든. 얘는요 모두는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일부 존재. 그다음에 세균력은 히스톤과 결합한 DNA가 없다. 그 다음에 염색체 모양. 우리 사람한테 생각하면
봅시다. 우리 염색체 그림 그려보라 하면은 막대 모양이 있겠지만 우리 DNA 생각해볼래요? DNA 이중 나선 두 가닥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아요? 선형이지. 이렇게 될까? 선형으로 복제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세균력과 고균력은 선형이 아니라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있어요. 얘는 DNA 있어요. 근데 그 두 가닥이요. 이렇게 나선처럼 꼬여있는 게 아니라 선으로 꼬여있는 게 아니라 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DNA 두 가닥이 DNA에서 두 가닥이 동글 이렇게 있어요.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됐어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난 뒤로 미루긴 했는데 펩티도글리칸이 포함된 세포벽으로 나와 있고요. 요거 또 봅시다. 펩티도글리칸 세포벽. 일단 세균력은 있대요. 맞죠? 그다음에 고균력은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세포벽은 존재합니다. 있어요. 세포벽 있어요. 그냥 야 우리한테 세포벽 있냐? 없어요. 요게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외워주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삼역, 세균력, 고균력, 진핵생물력을 비특징을 비교해봤을 때 첫 번째로 핵막과 막성 소포 속이 가는 진핵생물력에는 존재하지만 세균력과 고균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걸 요거를 근거로 우리는 세균력과 고균력이 원핵생물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톤과 결합한 DNA. 우리 진핵생물력에는 당연히 존재하고요. 고균력에는 일부 존재하고 세균력에는 존재하지 않더라. 염색체 모양. 진핵생물력 같은 경우 진핵생물력에서의 경우에는 선형. 다음에 세균력과 고균력에서는 원형으로 존재하더라. 네 번째.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이 세균력에는 존재합니다. 혹시 너네 통합과학 할 때 기억나요? 나랑 수업한 사람 중에서? 내가 식물 얘기하면 식물 세포벽 얘기했었고 주성분 셀룰로스 얘기했었고 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야 막 얘기했었거든. 아까 너네가 알고 있는 세균이 다 세균 여기 들어간다고 했잖아. 펩티도글리칸 세포벽. 고균력 같은 경우는 세포벽은 존재하지만 그 성분이 펩티도글리칸은 아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펩티도글리칸이거든. 펩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펩타이드가 단백질, 글리칸, 글리코젠, 단백질이에요. 당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읽어볼게요. 고균력은 세균력과 달리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이 없고 히스톤과 결합한 DNA를 일부 갖는 등 진핵생물력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라이보솜 RNA 염기서열과 단백질 합성 과정이 진핵생물력과 더 유사한 것을 근거로 고균력은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고균력은 진핵생물력과 면관계가 더 가깝다. 밑에 있는 진핵생물력 4개의 특성은 옆에 설명하고 정쭉하고 한번 다시 풀어 정리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딱 많다 그자. 이거는 그냥 판단하면서 강도 좀 합시다. 3을 끼어버릴 차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역부터 나와 있는 세균 역, 진정 세균기. 역부터 나왔다. 세균 역, 진정 세균기. 진정 세균계 먼저 넣어볼게요. 너네가 이루고 있는 대장균, 유산균 그런 애들 세균역, 진정 세균계에 속한다 그래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원핵생물일 거고요. 그다음에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첫 번째, 단세포 원핵생물. 원핵생물이니까 핵막이 존재하지 않을 거고 막성 세포 소유관이 없다라.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등등이 존재하지 않더라. 두 번째, DNA 모양이 원형이더라. 원형 DNA. 원형 DNA를 가집니다. 대부분 종속 영양생물이다. 다른 곳으로부터 영양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일부는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생물이 있다. 누굴까? 남세균. 밑에도 적혀있긴 한데 그것도 밑에다가 적어 놓을래요. 대부분 종속 영양생물이지만 일부는 독립이더라. 독립영양생물이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남세균. 자, 그다음 네 번째, 뭘로 이루어진 펩티도글리칸 세포입니다. 펩티도글리칸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존재하더라. 그다음에 그러면 모양에 따라 간균, 구균, 나성균. 그러니까 세균은 원핵생물이잖아. 그 모양 크기도 작고 모양도 단순하니까 뭐 정확하게 뭐 디테일 생활 양식까지 보다는 그냥 생긴 걸로 좀 간략하게 구분하자 해가지고 여기 예시로 간균, 막대 모양, 간균 여기하고 구균, 공 모양, 나성균, 나성균. 자, 대표적인 예시로 대장균, 남세균, 하나만 더 기억하자. 포도상구균. 대장균, 아까 뭐 젖산균도 있거든요. 젖산균, 남세균. 너네가 세균 하면 생각나는 거, 대장균, 젖산균, 남세균, 진정세균계에 속하더라. 있나요? 그럼 두 번째, 고균력, 고균계.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단세포고요. 하나의 세포고요. 단세포 원핵입니다. 원핵생물이니까 핵막 없고 막성 세포 소기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균계도 마찬가지로 원형 DNA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히스톤과 결합한 DNA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고균계, 얘는 종속영양생물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고균을 또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세균들이 진정세균이라고 했잖아. 그럼 고균계는 누구냐? 그 다음에 볼게요. 아직 펩티도글리칸 뺄게요. 그 다음 주 화산, 심해 열수구, 염전, 늪,
같은 어떤 환경? 극한 환경. 극한 환경에 서식하는 애들이 있더라. 얘들을 고균계로 따로 뺐어요. 그러면은 예시로 보면은 극호열균, 극호열균, 열을 신호 좋아하는 균이라고 하는 거. 남의 밑에 보면 극호염균, 염분, 소금, 뭐 사해 같은 거 있잖아. 그다음에 메테인 생성균이 있는데 요것도 좀 기억해 봅시다. 3개. 보면은 극호열균, 그다음에 극호염균, 극한환경. 요거는 주로 늪지대에 살고 있는 메테인 생성균. 그래서 메테인을 만들어내는 세균이라고 해요. 요건 너네가 잘 안 헷갈려가지고 색깔을 표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은 존재한다고 할까요? 다시 다만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 뿐. 극한환경, 화산, 심해 열수구, 뭐 연전, 또 온천? 실제로 온천 그 뜨거운 물 사실 온천 세균이 있어요. 걔 효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PCR을 하고 있어요. PCR 기억나니? 종합표준 연세반응. PCR. 콧구멍 집어넣고 이발에 집어넣고 별짓 다 했잖아. PCR. 종합표준 연세반응은 DNA 증폭시키거든요. 그때 그 온천 세균의 DNA 중화표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정 세균계, 고균계에 있고 이제 진핵 생물력에 속하는 진정 세균계, 세균력, 진정 세균계. 얘는 고균력, 이제 진핵 생물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원생 생물계네. 우리가 아는 것부터 먼저 하자. 쉬운 거 먼저 하고 해놨자. 자, 첫 번째로 식물계 먼저 할게요. 식물계. 식물계는 당연히 진핵 생물력이 있고. 첫 번째 읽어볼게요. 다세포 진핵생물. 우리 풀떼기도 다다 보면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진핵생물. 다세포 진핵. 아주 분필. 다세포 진핵이고요. 당연히 진핵생물이니까 핵 막 존재할 거고 막성 세포 소기관 존재할 거야. 두 번째, 선형 DNA고요. 플러스 히스토나메지.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식물계의 가장 큰 특징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세포 소기관이 있기 때문에 영록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록체에서 광합성 가능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더라. 독립 영양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물계도 세포벽이 존재합니다. 근데 식물 세포의 세포벽 구성분이 셀룰로스라고 적혀있어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셀룰로스. 셀룰로스 다랑류의 일종이에요. 다랑류의 일종. 여기 셀룰로스. 어떤 데가 셀룰로스라고 적혀있더라고. 별 차이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식물을 얘기했고 대표적인 예시로 나무, 풀, 예시 은행나무, 소나무가 나와 있는데 너네가 잘 놓치는 게 얘들아 이끼 식물이에요. 비반다가 있습니다. 이끼, 소나무,
목본 얘기했으니까 초본도 얘기할까? 장미 등등등. 이끼는 그래 그래서 양보하는 치래야. 이거 모르면 돼. 빨리 수강 취소해라니. 자, 그 다음에 또 쉬운 문제. 우리가 동물계 하자. 동물계도 마찬가지로 진핵생물력에 속하고요. 우리 세포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진핵생물이고요. 다세포 진핵. 당연히 진핵생물이니까 핵막 존재하고 막성 세포 소기관 존재한다. 우리 몸에도 지금 마이토콘드리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동물계 마찬가지로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선형 DNA 존재하고요. 거기 플러스로 거기 히스톤 단백질까지 존재하더라. 우리 동물계의 광합성은 스스로 가지 못합니다. 양 못 만들어요. 다른 생명체를 통해서 얻습니다. 독립, 다양천하, 종속, 영양생물이고요. 우리 세포가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세포가 없습니다. 없고요. 동물계에서는 내가 좀 헷갈리는 게 있나? 동물계에서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균계. 이게 균계라는 말 자체가 중1과학에서 나오잖아. 분류 체계할 때. 지금도 내가 지금 중1반 수업할 때 균계는 얘들아 딱 두 개만 기억해. 버섯과 곰팡이. 그래서 균계 예시범은요. 풀은 곰팡이, 송이, 버섯, 흰 줄은 버섯인데 한 개 체크해라. 또 뭐 있어요? 효모는 동글뱅이잖아요. 맥주의 그 효모 맞아요. 자, 균계 읽어볼게요. 대부분 다세포 지대에 대해요. 일부 단세포가 있어요. 일부 단세포가 있다 했지. 일단 균계가 진핵생물력이기 때문에 다 진핵생물입니다. 진핵세포예요. 대부분이란 말을 여기서만 적용하라고. 그 다음에 균계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균계도 진핵생물력이기 때문에 선형 DNA와 히스톤을 가지고 있어요. 균계만 버섯 스스로 영양 못 만들잖아. 그다음에 우리 곰팡이 우리 생태계 할 때 분해자 얘기했잖아.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다른 곳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더라.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벽은 균계. 세포벽이 있어. 균계도요. 버섯, 얘네들도 곰팡이고요. 세포벽이 존재해요. 근데 이건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외우라고 하려고. 얘네들의 주 성분은 키틴이에요. 그냥 키틴질이라고 적혀있네요. 키틴질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있다가 잠 안 된다 해. 다 외워야 된다 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해. 키틴질로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키틴질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있다. 다음 버섯이나 곰팡이에 보면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뒤에 뭘로 번식한대? 포자로 번식? 포자 번식. 우리 씨앗으로 번식하다는 얘기잖아. 걔를 종자로 번식한다라고 얘기하고 포자 가을 뿌린다는 거 쉽게 생각합니다. 자, 균계의 예시로 된 생물로는요, 버섯,
한.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효모. 이 효모가요. 아까 왜 균계가 대부분 단세포 이렇게 했잖아. 효모가 단세포예요. 단세포. 그다음에 쭉쭉쭉 나와 있고. 아 맞아. 지금 진핵생물학을 식물계, 동물계, 균계로 이제 얘 너는 식물계, 너는 동물계, 너는 균계 나가잖아. 나머지 애들이 있어요. 야들. 이 세 곳에 속하지 않는 어디에 넣어야 될지 애매한 애들. 그래서 짬처리해요. 뭘로? 원생생물계로. 내가 원생생물계를 마지막으로 얘기할 뻔했어. 진핵생물은 없거든. 근데 걔네들을 얘를 야 식물계에 넣기도 애매하고 동물계에 넣기도 애매하고 균계에 넣기도 애매하고 머리가 그냥 짬처리하자. 누구로? 원생생물들. 원생생물은 미안하다 자꾸 짬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줄 식물계, 균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진핵생물이며 그다음에 얘네들 대부분 단세포입니다. 대부분 단세포. 대부분 단세포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군체를 형성한 군체를 좀 매가리? 뭐냐면은 단세포 앞에 개체 하나가 단세포 세포 하나 맞아요. 근데 얘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아요. 이걸 무리군자 써가지고 군체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산다고. 군체를 형성하거나 다세포 생물인 것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역. 미역 신고 아니에요. 돌아가서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진핵생물역에 속하기 때문에 선형 DNA와 히스톤 가지고 있고요. 막성세포 소기관, 핵막 다 존재합니다. 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 얘는 종속 어떻게 보면 내가 얘는 짝짝이한 거 있잖아. 아니 이 안에 종속 영양생물도 있고 독립 영양생물도 있고 또 한 놈이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밖에서 가져오기도 해요. 이걸 호남 영양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립, 종속, 호남 다 존재하다. 뭔가 독립, 종속 적혀있는 커터하는 것 같다. 커터 그거 아나? 독립사건, 종속사건. 아 맞다. 너네한테 안 하고 아직 진도 안 나왔나? 독립 사건, 종속 사건. 이게 성립하면은 무슨 사건? 독립 사건 얘기한다. 아 이게 이거다. 아 이게 아무튼. 예? 예? 4번들. 자, 원생생물 중에서 독립영양성, 즉 광합성을 한다는 소리잖아. 거기에 대표적인 예시로 3개만 들어봅시다. 미역, 다시마. 자, 읽어보면 또 세포벽은 없거나 있어도 셀룰로스 세포벽 있대요. 그 다음에 아메바, 유글레나, 서모충, 갈조류, 녹조류 등 조류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등으로 분류한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 있는 예시로는 아메바, 집신벌레,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김, 규조를 넘어가는 것 같고 아메바하고 집신벌레가 대표적인 단세포고요. 나머지 미역 밑에 있는 미역, 다시마, 김 얘네가 다 세포예요.
얘들아 외우셔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 뒤에 있어요. 식물이랑 동물로 가야 돼요. 갈 게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직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일시정지해서 한번 쭉 구조가 뭔지 적어놓고 너네들이 지금 보면은 내가 완전 순서대로 좀 적긴 했는데 첫 번째 줄은 단세포냐 다세포냐 원액이나 진액이냐 적어놨고요. 일부러 내가 핵막이랑 막상 세포소위가 있으면 진액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핵막이 없다 있다가 안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역 수준에서 구분할 때 세균력, 고균력은 원형 DNA, 진핵생물력은 선형 DNA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영양 방식이라든지 세포의 구성분, 그 다음에 각 개에 나타나는 좀 대표적인 특징, 걔네들의 특징을 내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지우고 274쪽 갈게요. 자, 빈칸 적어볼게요. 첫 번째 핵심 체크. 생물 분류 체계 변화. 첫 번째 2개에서 3개로, 3개에서 4개 거쳤다가 5개 가는데 마지막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3역 6개 체계. 아니, 3역 6개 분류 체계에서는 3개의 역으로 나온다고 했다. 진정 세균계가 속한 세균역, 아니, 고균계가 속한 고균역. 맞네. 고균계가 속한 고균력. 고균 맞아줍니다. 다음에 나머지를 진핵생물력으로 나누고 있다. 자, 밑에 3역 6개 분류 체계가 기존의 5개 체계와 다른 점은 이것을 세균력, 진정 세균계와 고균력, 고균계로 나눴다. 기존에 5개에 있던 원핵 생물계를 여기다 또 원생 생물계 적지 말고 원핵 생물계를 진정 세균력, 진정 세균계와 고균력, 고균계로 나눴다. 또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고균력은 누구랑 더 가깝다고? 진핵 생물력과 더 가깝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표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하기 전에 세균력과 고균력은 원핵 생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핵막과 막성 세포소관이 둘 다 없더라. 그다음에 진핵 생물력이 있는 4개는 핵막과 막성 세포소관이 있고, 그다음에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세균에 있고 고균력에는 없더라. 진핵 생물력 세포벽 없고,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이 없고, 그다음에 히스톤 결합한 DNA가 세균력 없고 고균력 일부 존재하고 진핵 생물력 있고, 그다음에 염색체 모양 두 개는 원형 성형.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2개 분류 체계에서는 생물을 식물계와 동물로 나누었다. 맞고요. 두 번째, 3개 분류 체계. 3개는 기존에 2개 식물계, 동물계에 있었고 거기에 누구 추가해요? 원생 생물계를 추가하지. 오 개 분류 체계에서는 갑자기 진정 세균이에요. 아?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진정 세균계가 아니라 원핵 생물계, 그다음에 고균계를 빼고 그냥 원생을 하자. 맞나? 사력 6개 분류 체계에서 현재 분류 체계
체계에서 원액 생물은 세균력과 고균력으로 분류한다. 그렇지. 세균력, 진정 세균계, 고균력, 고균계. 그림은 5개 체계와 3은 6개 분류 체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 볼게요. 지금 1번 A, B, C, D, E, F 채워를 했으니까 A 5개에 있던 A가 306개에서 B와 C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A 무슨 개? A는 지금 5개에 있거든요. 원액 생물이지. 그래서 원액 생물계를 306개 체계에서는 B 보니까 B랑 C로 나눴는데 C가요 고균역에 속한대요. 그럼 얘는 진정 세균력이 될 거고 B가 진정 세균력이 될 거고 세균력이 될 거고 B가 진정 세균력, C가 고균력. 그다음에 D를 보니까 식물계는 그대로 식물계 가져가잖아. D 식물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E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다 합쳐서 F를 보고 있었네. F는 진액 생물력. E가 아까 진정 세균계였으니까 세균력. 두 번째 B, C, D 중 요 세놈 중 펩티도글리칸으로 해서 보면 펩티도글리칸 진정 세균계고요. 그 다음에 C 3번 E와 F 중 세균력과 진핵생물력 중 고균력은 누구랑 똑같다고? 진핵생물력. 야 이거 어제 꺼낸 건데 반 이상이다. 확 푸는 거 보면은 답 나오긴 해. 아 그리고 어제 통합학 걸렸다. 운동량 충격이야. 그거 계산하고 항구적으로 수렴을 가서 보죠. 자, 3번 갈게요. 오른쪽 거 보고 왼쪽으로 받아갑시다. 침팬지 모르면 나가요. 은행나무 진짜 나가요. 아메바 원생 생물입니다. 버섯 균계고요. 메테인 생성균 고균계로 가고요. 대장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 진정 세균계로 빼시면 됩니다. 작업할게요. 306개에서 진정 세균계와 고균계는 모두 원액 생물이고요. 원생 생물계, 원생 생물계 생각하기는 선형 나오고 히스 나왔다. 이건 우리가 진핵 생물력으로 나눴어요. 아니 원생 생물계는 진핵 생물력에 들어가 있으니 얘네들을 가지겠지. 그다음에 식물계는 스스로 영양분 만들 수 있어요. 동립 영양생물이며 균계와 동물계는 모두 종속 영양생물이다. 균계, 버섯, 곰팡이 대부분 다세포 진핵이지. 왜? 진핵생물력이거든. 물로 뭘로 번식한다고? 호자. 균계. 식물계, 식물세포벽, 셀룰로스. 됐나? 대표적으로 분석할게요. 책 듣지 마라. 엎드리지 마라. 277쪽에 있다. 영상을 끊기가 싫어져요. 자, 그림 볼게요. 그림은 306개를 나타냈으며 D는 세포벽이 없대요. 그 지금 보니까 식물계 가나다부터 봅시다. 식물계 원생물에 속한 가가 진핵 생물력이고요.
가랑 나가 세균력 아니면 고세균력일 거 아니냐? 고균력일 거 아니냐? 고세균력일 거 아니냐? 그 다음 그게 있어. 고균력 누구랑 더 가깝다고? 진해승 개똥수 가볼래? 얘가 더 가깝잖아. 그래서 나가 고균력, 가가 세균력. A는 세균력에 속하는 진정 세균계고요. B가 고균계. 자, 그럼 이제 C와 D를 볼 건데 C와 D를 보니까 동물계 아니면 뭐야? 균계지. 그 중에서 D는 세포벽이 없대요. D가 동물계가 됩니다. C가 균계가 되겠지. 자, 3번. 삼역 6개 분류 3번. 1번이면 해결했고요. 그 다음 3번. 삼역 6개 분류 체계가 5개와 다른 점 한 가지 쓰시오. 뭐 쓸까? 5개의 진행이 원의 생물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을게. 원의 생물계를 세균력, 진정 세균계, 그 다음에 고균력, 고균계로 나눴지. 분류는 가가 세균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가 고균력, 가가 진핵생물력. 자, 세균력, 고균력 둘 다 원핵이기 때문에 핵막 없고요. 진핵생물력은 핵막이 존재하더라고요. 펩티도글리칸이 포함된 세포벽 세균력에는 존재하고요. 고균력에는 펩티도글리칸 아니고 진해생물력은 세포벽이 세포벽은 식물력이 있는데 펩티도글리칸은 아니라 히스토그램 결합한 DNA 세균력에는 없고요. 진해생물력에는 있더라. 5번 갈게요. 1번. 삼역 6개 분류 체계는 라이보솜 RNA 염기서열 정보에 근거하여 제시될 조려하라고 그랬지.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두 번째. 나는 고균력은 가보다 가. 틀렸지? 1번, 2번은 틀리면 안 된다. 3번. C가 아까 균계였지. 균계는 동물계보다 식물계와 유용력이 째지겠다. 균계는 동물계보다 식물계와 가깝다. 어떡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와 나, 세균력, 고균력에 속하는 생물은 단세포 원액이다. 다에 속하는 생물은 진핵생물력에 속하는 모두 다세포 진핵이다. 아니 일부 단세포가 있지. 그럼 다 진핵은 맞지. 다 진핵은 맞지. 일부 단세포로 적어놓으시고요 일부는 단세포. 대표적인 예시로 아메바, 집신벌레. 그다음에 식물계와 그다음에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벽이 있다. 식물계 세포벽 셀룰로스고요. 균계 세포벽 키틴. C. 균계와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스스로 양분 못 만드니까 종속 영양생물.